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오늘도 400명대, 정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부산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63명. 이 가운데 26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그리고 그 접촉자들입니다. 지난 24일 유흥업소에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간 관련 확진자만 109명. 이 기간 전체 신규 확진자의 40%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만 2,00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유흥업소는 4,100여 곳.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사받은 인원은 3,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여러 유흥업소를 옮겨 다녔고 작성된 이용자 명부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는 지금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이 검사는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처럼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용자나 종사자들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풀린 뒤 2주도 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루 이틀 환자 발생 추이를 본 뒤 격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신규 확진자 수는 447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만 75세 이상 모든 국민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하 70도 이하 특수한 냉동 설비를 갖춘 전국의 예방접종센터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데요. 그 현장을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중랑구의 예방접종센터. 5,800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실은 차량이 군경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백신은 온도 이탈이 없었는지 확인을 거쳐 초저온 냉동고로 옮겨집니다. 이송 과정에 적정 온도인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냉동고가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49곳에 마련됐습니다.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은 인근 의료기관에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없고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철역과 접종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마련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접종 일정과 교통편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건 맞으시죠? 옛날 팔동 동사무소 거기로 가시면 되세요. 접종 일정과 장소,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전담 120 콜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이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위한 비축분이 1차 접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이제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접종이 지난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동일한 2차 접종분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려 향후 접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일부 백신 공급 일정이 변경돼 접종 대상자별 순서나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지만 2분기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느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만큼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 그리고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이유인데요.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단란한 동물 가족이 그려진 버스는 이동식 백신 접종 차량입니다. 지난주 상하이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합니다. 这样子呢，就确保另外几个储藏柜里面的疫苗呢，它一直是在恒温的一个状态，这样子也是确保了一个疫苗的一个安全。 우리나라 헌혈 차량과도 비슷한 이 버스는 다음 달엔 베이징에도 도입됩니다. 시내 식당, 관광지에도 백신 접종 완료 인증 표식을 달아줍니다. 종업원들이 모두 백신을 맞았으니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건데 약국, 슈퍼마켓 등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所以给您发一个银塑安心旅游户的标识，然后这样您接待的时候您也安心，游客也安心，好吧？ 아예 백신을 맞으면 우리 돈 2,000원 정도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지역도 생겼습니다. 회사가 밀집한 베이징시 한 건물 단지. 백신을 맞으면 휴대전화 뒷면에 백신 접종 완료란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 스티커가 있으면 프리패스, 이른바 자유통행권입니다. 건물이나 단지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전화기를 열어서 QR코드를 촬영한 뒤 아무 이상이 없다는 표시를 건물 관리 직원에게 보여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스티커가 있으면 이런 불편함 없이 건물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我觉得这口号特别好，就是接种新冠疫苗，共筑免疫长城。我们外交礼宾服务中心的人也在全体都行动。 중국은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 40%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5.8%에 불과합니다. 백신 공급에는 여유가 있는 만큼 접종 횟수를 하루 1,000만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접종 장소도 늘리고 야간 접종도 실시하고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如果我们都有这样一个心理，不去接种的话，我们这个屏障就建立不起来。希望呢，大家还是按照目前国家的这个要求。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3월 한 달 동안 중국 국내 코로나 확진이 2명뿐이라는 안정된 상황과 중국산 백신에 대해 깔려 있는 불신이 백신 접종 속도전을 막고 있는 요인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